지금 그 이철 씨하고 남선백미하고 여러분의 그 언론인으로서의 날카로운 감각과 그리고 동포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한국에 체류하시는 마지막 날 우리 분단 조국의 현실과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통일부 장관이 요새 상당히 바쁘긴 하지만은 이 시간을 꼭 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차이는 있었지만은 일관된 통일 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오늘로 꼭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대화의 통로를 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유연화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미국에 갔더니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스터 플렉시빌리티 이렇게 불렀어요. 그 상당히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유연화 정책이 결과를 낳기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북 관계는 뭐 예상하다시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북한은 장례 절차를 원만히 치르고 이후에 내부 상황을 조정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그러한 안정 기반이 잡혀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그 짧은 기간에 내부 권력 기반이 완전히 안정되고 불안정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사후에 유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은 최소한 오는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대체적인 정세이고, 그런 토대에서 보면은 북한이 대외 관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논의도 적어도 그 시기를 지나가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측에서는 이 인공위성이라고 했는데요. 뭐 실용위성이라고 했는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뭐 전례나 앞뒤 맥락으로 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견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중대한 도발적 행동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이 이 지도자가 바뀐 후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또 민생을 돌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좋은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지금 오늘 그 소식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나쁜 선택은 북한이 폐쇄된 상황에서 핵을 개발하고 무력 도발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민생이 피폐되는 것, 이것은 나쁜 선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선택은 국제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나와서 국제사회와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교류 협력하면서 민생을 도탄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이웃 나라들,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과 건강한 발전을 이룩하는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겠지만은 오늘의 이 소식이 이러한 우리의 기대에 비추어서는 일단 실망스럽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남북 관계가 기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가 함께 통일해 가야 할 우리의 반쪽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남북 간에 안정적인 대화의 채널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채널을 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로서는 정책의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원칙을 지키는 토대 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을 불편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도 짓고 소방서도 짓고 스포츠 시설도 만들고 도로도 포장하고 시설 설비도 도입하는 등의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교류 부문에서도 종교, 예술, 문화, 스포츠 부문을 하나씩 열어서 상당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UN 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했고, 우리 민간단체들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도 다시 물꼬를 텄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한편 말씀드린 대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부문에서의 교류를 넓혀가기 위해서 고구려 고분군 주변에 있는 소나무 숲에 병충해가 심하다고 해서 이러한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또한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으로부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러한 북측의 그 실망스럽고 중대한 도발적인 행동이 즉각 중지되기를 바라고, 대신에 상생 공영을 위한 대화 제의에 지금이라도 호응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회의 창은 열려 있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많은 이산 가족이 고통을 더하고 또 북한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가 더 강해지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고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롭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이신 해외 동포 언론인들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대화를 위한 노력,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이 당장 결실을 걷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노력은 계속해 갈 것입니다. 다만 통일부는 그럼 앉아서 밥만 먹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정책은 중점이 분단 관리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통일 정책은 그것을 넘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위에 더하여 통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 통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통일부의 정책 목표를 능동적 통일 정책이라고 정하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세 가지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 잡아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것은 통일 과정의 시작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다시 우리가 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통일 후에 북한 주민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고 상대에게도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말만 그러면 되느냐? 말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예산의 58%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기반 조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쓰는 모든 돈, 통일부 직원의 월급까지 합한, 전기세까지 합한 모든 돈의 58%입니다. 이것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자원단체들의 자원봉사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 외교입니다. 통일의 열쇠는 남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한국민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돌리면 통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조 열쇠가 몇 개 있어가지고 작은 보조 열쇠가 이 보조 열쇠를 같이 돌려주면 더 잘 열리는 겁니다. 그 보조 열쇠를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뭐 일본이나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하고 공조를 다짐하는 이런 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취임 후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의회와 정부와 그리고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제가 대사로 있던 중국을 방문해서 전 외교 라인과 1.5 트랙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전에 독일을 방문했고 EU를 이어서 방문했습니다. 이런 그 통일 외교의 여정에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 언론인들도 요거 잘 들어놨다가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통일 한국이 귀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귀국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한국인이 살아온 5,000년 역사를 보면 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이다. 1400년 통일 한국의 역사에 한 번도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원조를 받았을지언정 국제적인 룰을 어기고 국제사회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이웃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다. 우리는 피땀 흘려 노력해서 우리 가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 보면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런 한국인들이 통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반대하고 나서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정책은 나쁘고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낫고 가장 좋은 것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정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정책은 하책이고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책이고 상책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을 해외 언론에 또는 정계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통일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도 부르면 여러분들 다 따라 부를 겁니다. 60년간 노래를 불렀지만은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통일을 원한다고 60년 동안 글을 썼지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60년 동안 통일 방안을 연구했지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통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양아들 이인수 씨가 저하고 오랜 교분이 있는, 그분 말대로 하면 애국운동을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난 기회에 유 장관한테 들려줄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 가 있었을 때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을 부르더니 지금 서울에서 누가 통일 일을 좀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질문이라 이인수 씨가 그 노인이 안 한다 하면 또 뭐 노인이 크게 실망할 것 같고, 한다고 하려니까 뭐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래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통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야야, 그 말로 하는 거 믿지 말아요. 말로 해서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야야, 그 잘 된다는 말 믿지 말아요. 내가 잘 됩니다 하다가 이래 됐다. 이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재직하실 때 남기신 휘호를 며칠 전에 제가 봤습니다. 통일 최선, 이 선은 착할 선자선이 아니고 먼저라는 선입니다. 통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정말 그 건국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 있는 그런 글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통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 싸질머지고 자유로를 향해서 행진을 하면 되는가? 아니면 주먹을 쥐고 북쪽을 향해서 내지르면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통일이 되느냐? 그 잘 모르는 거예요. 통일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하면 통일이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뭐를 하자는 대로 이렇게 좀 해주면 통일이 안 되겠는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뭘 좀 주고 이랬는데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통일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뭐 핵무기 개발이나 하고 이랬대 가지고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된 겁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는 토대 위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겪고 있는 이 진통은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한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통이 끝나는 즈음에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발전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 준비에 나서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럼 뭘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통일을 위한 비용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못하죠. 생활이 너무 곤궁한 사람 못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통일을 위해서 돈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생각을 하는가? 독일 통일이 되고 독일 정치가들이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논쟁을 거쳐서 솔리다리티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서독 시민들이 2018년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독 시민들 만나면 이놈은 솔리다리티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독의 이제 지금은 독일의 통일 주역들을 우리 통일부에서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만나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통일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힘들다. 자기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폰 바이체크 대통령은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지금부터 좀 모아보자 하는 건데 이걸 세금 얘기가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 세금 하니까 전부 상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좋은 통일하는데 상 찌푸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세금 안 된다. 상 찌푸리고 통일할 일이 뭐 있냐.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통일 재원은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으자. 국민의 자발적인 것으로 하자. 기업 돈 뚝 떼다 갖다 넣는 거 이것도 하지 말자. 기업에 압력 넣어가지고 돈이나 갖다가 뺏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개인이 통일을 위해서 낼 수 있는 만큼 돈을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그 돈을 낼 수 있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근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선거하느라고 바빠서 이거 옆으로 밀쳐놓고 지금 안 쳐다보고 있는데 선거 끝나면 들여다볼 겁니다. 들여다보고 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정을 통일 재원을 모으는 국민성금의 계정을 통일 항아리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조금씩 떼어서 귀한 것을 항아리에 모았다가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썼던 그런 풍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통일 항아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통일 항아리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대통령 사제도 좀 내놓으시오. 다 주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내놓고. 그러면 이 다음 달 월급은 제가 다 통일 항아리를 다 넣습니다. 했더니 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이런데 이제 진짜 좋은 생각, 돈을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만들어지면 1번은 이명박 대통령 그달 월급 전액 내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꼭 받아내려 그러고, 당연히 장관의 월급도 그달 치는 차 집사람이 이거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내 월급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도대체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돈을 모으는 이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 의지가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의지를 결집시켜서 항아리에 돈과 함께 넣으면은 나중에 항아리 속에는 5천만 우리 국내외 한국인들의 통일 의지가 결집될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항아리가 될 것이고, 이 항아리는 우리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조야에 한국인들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본토에도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한다. 5천만이 이미 돈을 냈다. 북한 총인구가 2,400만입니다. 거기에 연인은 5천만이 돈을 낸 항아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통일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통일 항아리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은 통일 항아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잘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이 통일 항아리를 울러매고 미국으로, 호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갑니다. 우리 동포들에게 통일 비용을 위해서 호주머니에 아픈 돈을 조금씩 집어넣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짊어지고 뉴욕으로, LA로, 시드니로, 그리고 베를린으로, 파리로 갈 겁니다. 그리고 상해, 베이징, 오사카, 도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갔을 때 현지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누구 믿고 가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설픈 저녁 하나 사놓고 짐을 왕창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저녁에 간략히 말씀드렸지만은 통일 정책의 큰 흐름, 우리는 북한과 대립하거나 북한 체제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서 현안을 풀고 미래를 열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미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다. 그리고 막혔던 교류를 풀어가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보살피고 있고, 그 장관과 간부들이 인접국가를 불이 나게 쫓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항아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가지고 가시면은 우리 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